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슈어소프트테크의 두 개 연구소 중에 한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조민성입니다. 지루하실 텐데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발표 준비할 때 원래 20분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20분 분량을 준비했는데 일정표에 보니까 40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분 만에 발표가 끝날 거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항공우주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커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커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잘 기능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결함주입 시험이라는 게 어떤 것이며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결함주입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왜 자동화가 필요한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흥미로운 자료 준비하다가 하나 찾았는데요. 나노셋이라고 해서 10km 미만의 위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발사되고 있는가를 그 EU의 나노셋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정리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실 수 있는 것처럼 2012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25대 정도의 되게 작은 수의 위성들이 발사되고 있었는데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게 올해가 2023년인데요. 23년에는 발사 예정인 것까지 합치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많아지는 이런 위성 발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리호 발사했을 때 우리가 편대 비행을 하는 도요셋을 발사했다 그런 뉴스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도요셋도 이 집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위성 발사가 정말 요즘 말하는 뉴스페이스라는 말에 어울릴 정도로 이제 그냥 몇몇 연구기관들에서 하던 일에서 취미로까지도 위성을 달리는 그런 일이 될 정도로 정말로 뉴스페이스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적은 것처럼 이 위성 발사했을 때 미션 실패율이라는 거는 발사야 저 위성체를 개발하는 쪽에서 발사하는 건 아니고 그 발사체를 갖고 있는 데서 발사해 주기 때문에 누가 개발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진 않지만 실제로 그 위성이 하늘에 올라가서 통신이 되고 고유의 미션들, 지상 관측이라든지 과학 실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성공하는 비율이 이런 허비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실패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고 전통적으로 위성을 만들어 오던 그런 집단, 단체의 경우에는 10%에 불과할 정도로 성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위성을 만드는 것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들을 안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게 발생할까의 또 다른 관점인데요. 이런 자료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소프트웨어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게 왜냐하면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기존의 전통적인 기계의 영역에서 처리되는 것들이 점점 더 액티브 제어를 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개입을 해서 제어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군용기와 민용기 같은 것들이 다 섞여서 표시되어 있는데 F-35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포더블한 라인을 넘어서 거의 근접해서 이거보다 더 복잡해지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안전성 같은 것들을 담보하기 어렵겠는데 라고 할 정도까지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무한대의 개발자가 있고 무한대의 시간이 있으면 되겠지만 사실 개발자도 부족하고 개발 기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이것도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부터 19년 사이에 보잉사의 737 맥스라는 기종이 두 번의 추락 사고가 있었고 그 추락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사실 항공사의 이익이랑 얽혀 있는 문제인데 저 737 원래 설계에서는 없었던 그 MCAS라고 하는 기수가 들어 올려질 때 자동으로 그걸 다시 조작해서 기수를 낮춰주는 장치가 추가됐습니다. 이거 그 기체를 키워서 좀 더 탑승객을 많이 키우기 위한 설계 변경 과정에서 양력의 분포가 달라져서 기수가 들리는 그런 패시브한 특성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체 설계를 다시 잘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전자적인 제어로
기체의 그런 비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라고 하는 걸 했는데, 사실 이 접근 자체는 처음 했었던 접근은 아닙니다. 군용기에서 이미 저런 제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실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수가 너무 들리게 되면은 양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걸 제어로 안정된 상태로 기수를 내리는 것들을 만들었었는데, 여기에 적용된 소프트웨어는 충분한 검증이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저 센서가 제대로 그 기수가 들린 각도를 읽어내지 못했을 때 실제로 기수가 안 들렸는데도 들렸다고 판단하고 기수를 내리는 동작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비행기는 추락하는 상황이 되고, 사실 사용자의 그 조종사의 실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당연히 끌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잘 발생하는 상황, 센서의 고장이 잘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 조종사도 그걸 끄는 방법을 몰랐대요. 그래서 사고 순간에 그 비행 기록을 보면은 음성 기록에는 계속해서 기술을 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기술을 들지 못하고 그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센서를 2개 달아놓긴 했는데 저 로직에서는 한쪽 센서 신호만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는, 원래 기대한 거는 이중화를 통해서 하나의 센서가 고장 나더라도 제대로 동작시킨다라는 그 설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구현단에서 그게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걸 발견 못함으로써 저런 사고와 많은 인명 피해를 겪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기능안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라는 거를 여러 표준들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져온 거는 자동차의 이륙이라고 하는 기능안전 표준에서 말하는 V 모델의 그림인데요. 그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그렇겠지만 요구사항부터 설계해서 그 요구사항을 반영한 설계를 만들고 설계를 구현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들,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서 구현이 제대로 됐는지, 설계대로 제대로 동작하는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하는 VMV 과정을 거쳐서 하라고 하는데, 저 안에 단순히 기능적인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기능 안전적인 요구사항들, 아까 설명드렸던 센서를 이중화했는데 그 이중화된 센서가 제대로 동작하는가라는 것까지 검증하도록 하는 게 이런 기능 안전 프로세스에서 요구하는 그런 안전에 관련된 요구사항 관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하라라고 하는 위험 분석 및 평가라는 걸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예시로 다시 돌아가면은 어떤 센서 하나가 고장 났을 때 제대로 다른 센서가 고장났다는 걸 감지해서 다른 센서 값을 써서 제대로 제어하는가라는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위험 분석 평가 과정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중화된 센서를 통해서 한쪽 값이 2개 센서 값 차이가 있을 때는 더 세이프한 상태로 하겠다라는 그런 요구사항을 만들고, 이중화를 제대로 구현하고 실제로 센서 한쪽 고장을 일으켜서 그대로 동작하는가라는 걸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 그 고장이라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센서의 고장이라는 것들이 고장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지만 고장의 양상은 엄청나게 다양하고, 간헐적인 동작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 값이 이상할 수도 있고, 노이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장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능 안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함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적이건 내부적이건, 외부적인 거는 그 시스템만 뒀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상황에서 외부의 어떤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위성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우주 환경에 나가게 되면 우주 방사선에서 비트 플립 같은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상에서 아무리 잘 동작한다고 검증을 하더라도 우주 환경에서는 그게 잘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외부 환경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설계 결함일 수도 있고, 소프트적인 구현 결함으로 특정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정상적인 값을 내지 못하더라라는 것들 때문에 어쨌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런 오동작을 결함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결함이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고 실제로 연산값을 잘못 만드는 것. 아까 사례에서는 지금 각도가 수평인데도 기수가 들려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 기체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를 에러라고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비행기가 수평으로 날지 못하고 기수를 아래 방향으로 해서 아래 방향으로 고도가 낮아지는 상황을 고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순히 이런 그 순차적인 논리적인 관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제대로 처리되는가라는 시간적인 관점도 사실 고장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센서 하나가 고장 났다는 거를 뭐 정해진 시간, 뭐 100ms 안에 감지해서 그 센서의 값을 쓰지 않고 다른 센서의 값을 쓴다든지, 그런 것들의 시간적인 요구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고장이 발생한다는 상황이 한 가지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측면들, 그리고 고장의 양상들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게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쨌든 이게 결함주입 시험이라는 것들은 어쨌든 그런 고장을 유발하고, 그런 고장이 발생했을 때 기능안전 요구사항에서 요구됐던 그런 기능들이 고장 사항에 제대로 동작하는가를 시험하는 건데, 여기서 어려운 점은 고장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뭐 센서의 고장 같은 경우에는 센서의 선을 뽑으면은 뭐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힐 장비를 써보신 분이면은 힐 렉 안에 보면은 FIU라고 해가지고 폴트 인젝션 유닛이라고 해서 그런 연결선들을 끊거나 단락시키거나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런 류의 고장들은 비교적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MCU 내부에 어떤 비트 플립 상황을 외부에서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 어려움이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아까 그 전파 과정들을 타고 올라가면서 어떤 양상으로 전파되는지 모니터링 하는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함주입 시험에 관련해서 제가 그 어떤 카테고리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에 정리하지 않은 카테고리가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 아까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주 방사선 같은 경우, 그런 건 사실 테스트 관점에서는 무용하거든요. 그 방사선을 칩에다 싸서 정확하게 어떤 특정 비트의 비트 플립을 일으키는 거는 재현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테스트는 아무리 해도 뭐 100시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실제 상황에 문제가 없다는 걸 개런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은 어떤 가정을 두고 그런 가정 상황에서 문제가 없는가라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재현 가능한 결함주입 시험은 제가 정리한 3가지 유형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어떤 그 제어기에 들어가는 신호들을 단선 단락을 통해서 안 들어오게 만들거나, 그 제어기와 제어기 간에 통신하는 어떤 데이터들을 건드려서 늦게 들어가게 만들거나 뭐 값을 바꾸거나 하는 식의 실제 물리적인 어떤 통신 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하드웨어 결함주입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많이 하고들 계시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들은 이런 뭐 센서 부분의 고장들은 이런 방식으로 거의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 제어기라는 단위가 너무 크다는 데 있습니다. 저 제어기에 대해서 뭐 전원을 끊거나 이런 식의 고장 사항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제어기의 어떤 기능 블록, 그 제어기 안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거의 전체의 고장 또는 정상 동작만으로는 모든 그 아까 그 고장의 사례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접근하기는 쉽지만 소프트웨어 내부적인 어떤 고장을 유발하기는 어렵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 결함주입인데, 이것도 2가지 방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소프트웨어 형상 변경 없이 그냥 동작하는 상태에서 디버거 같은, 대표적으로 디버거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레지스터나 메모리 상태를 바꿈으로써 그 고장을 모사하는 그런 기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모든 부분에 접근이 가능하니까 좋은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값을 오버라이트, 그러니까 센서 값이 주기적으로 뭐 100ml 단위로 계속해서 읽어지는 상황에서 센서의 고장을 모사하고 싶다, 이걸 디버그로 해봐라라고 하면은 대부분 어려운데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껏 값을 특정 값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 센서 값이 읽어서 그 값이 금방 지워져 버릴 거거든요. 고장이 유지가 안 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 생각하는 게 소스 코드를 아예 바꿔서 그 센서 값 읽어지는 거 코드 막아버리고 거기다가 그냥 특정 값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하려면은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고장의 종류가 100가지면은 100번의 코드 수정과 100번의 컴파일과 100번의 론라이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방식은 너무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FIT라는 도구에서 만들고 있는 방식은 런타임과 컴파일 타임의 결함 주입을 하이브리드해서 소스 수정이나 재컴파일 없이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변수 값의 고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디버거를 통해서 뭐 어떤 트리거를 주는 건 가능한데, 그런 값을 바꾸는 거는 타겟상에서 올리는 저희 그 결함주입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값을 고정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주입의 양쪽의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테이블에 적어 놓은 것들이 저희가 자동차 도메인에 적용할 때 주입하는 결함 모드들을 정리한 것들인데요. 뭐 다 환원하게 되면은 레지스터나 변수 값을 원래 상태에서 바꾼다, 적절한 시점에, 이런 건데, 그걸 OS 레벨로 끌어올려서 좀 더 하이 레벨로 보게 되면은 뭐 태스크가 정상적으로 수행 안 되고 중단된다, 태스크가 원래 실행돼야 될 주기를 넘어서 실행된다, 그리고 뭐 알람이 울리지 않는다, 알람이 늦게 울린다, 이런 사항들로 좀 더 고차원화된 수준에서 결함들을 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에 있는 것들은 자동차 쪽의 기능안전 표준인 ISO 26262에 있는 그 표준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함 모드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이 아까 뭐 센서가 고장이 일어났을 때라는 거를, 아까 센서를 물리적으로 뭐 선을 끊거나 붙이거나 하는 식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선을 끊어버리면 어떤 값에 고정되겠죠. 만들 수도 있지만, 이걸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센서 값을 읽어서 처리하는 변수 값을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고정시키게 되면은 그 센서 단락이나 뭐 단선의 결함들을 모사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센서 값을 읽어드리는 메모리 주소를 뭐 ELF 분석이나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저희가 자동으로 찾아내고요. 그럼 그 특정 변수 값을 얼마로, 언제,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해라라고 주게 되면은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고장 상황들을 모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부분 제어기들은 제어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되게 단순한 PID 룩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일정 주기로 제어가 실행된다라는 가정하에 로직이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OS 태스크가 정해진 시간을 벗어나게 되면은 결국 제어는 흐트러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특정 태스크가 원래 실행돼야 되는 것보다 더 길게 실행되는, 이건 다 되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가 있죠. 어떤 함수가 입력에 따라서 수행 시간이 다를 수 있는 함수가 있다. 어떤 거는 뭐 룹을 입력에 따라서 한 번 돌고 빠져나가는 함수도 있고, 어떤 입력값에 따라서는 되게 많이 돌아야 된다는 상황이 있으면 발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많이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길어져도 문제가 없나? 라는 식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상황을 만든 다음에 그거에 대한 안전한 상황으로 소프트웨어는 동작을 하는가라는 검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원래 하는 기능들을 다 하지 않고 태스크가 중단됐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하나라는 반대의 경우를 실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그 OS의 구조를 분석해서 그 태스크의 실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식의 개입을 해서 태스크를 원래 기능을 하던 중에 중단을 시키는 상황을 모사해서 어떤 특정 태스크의 고장 상황을 모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많은 사례들이 사실 2626이라는 거에서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동차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도요타 급발진 사례 이후로 그거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 입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능 안전을 되게 산업적으로 요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도메인이 가장 활발하게 기능 안전 시험을 하고 그거에 대한 에비던스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럼 이게 자동차에서만 가능한 거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저희가 제일 잘 준비되어 있는 게 자동차 도메인은 맞고요. 다른 도메인도 약간의 어댑테이션을 거치면은 가능하다라는 거를 저희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좀 한지가 됐고 지금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내용을 언급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종료된 프로젝트에 대해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성에서 많이 쓰이는 네온4라는 보드상에서 실제로 그 결함 주입을 하는 것들을 구현을 했는데요.
요 구조는 자동차랑 좀 많이 다르지만 개념적으로는 아까 드린 거랑 똑같이 하이브리드한 접근, 타겟상에다가 FIT 라이브러리를 집어넣고 그걸 제어하는 호스트 프로그램에서 결함 주입을 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기능 안전 기능 요구 사항들이 제대로 구현됐는가를 확인하는 거를 자동화하는 거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식별했던 주로 위성인데요. 위성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유형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화성 탐사체인 패스파인더나 그 로버 같은 데서 발생했던 사례로부터 도출된 오류 유형도 있고요. 태스크가 원래 A, B, C 순서로 실행돼야 되는 것들이 프라이어티가 바뀌어서 A, C, B로 실행됐다. 그런 상황들도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고요. 메모리가 부족하거나 저장 공간이 부족한 사례도 그런 결함 사례로 식별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그 문서상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취합해서 고장 모드들을 도출했는데 사실 이 방식이 베스트한 방식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라 분석을 통해서 FTA나 IPMA 같은 방식을 통해서 기능 안전 요구 사항들을 식별하고 그거에 따른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게 제일 바람직하긴 한데 이 경우에는 그런 설계 사항들을 저희가 모두 다 확보하기에는 좀 제약이 있는 상황이어서 사고 사례들로부터 이런 결함 모드들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주입할 수 있는 것들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제로 어떻게 그걸 검증했었나라고 보게 되면은 그 노스5라고 하는 그 작은 위성체를 위한 공개된 나사의 오픈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태스크 실행 사항을 우리가 이런 텔레메트리가 아닌 그러니까 지상 관제국으로 보는 프로토콜이 아닌 직접적으로 타겟 상태를 볼 수 있는 일부 그러니까 확인을 위한 코드를 집어넣어서 저희 결함집 시험 도구를 통해서 어떤 태스크를 중단시켰고요. 그 중단시켰을 때뭐 페일세이프 기능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와치독이 걸리면서 리셋이 돼서 그 테스트가 제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쨌든 지상국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도 그 테스트가 중단됐다는 거를 지상국이 감지하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되면 실제 상황에서는 위성은 우주에 있으니까 가서 열어볼 수는 없는 거고 위성이 잘못 동작하고 있다는 거를 어떤 기능에 이상은 발생했을 텐데 태스크들은 다 돌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만약에 실제 위성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비싸게 올리는 위성을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례로 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이따가 제가 끝나고도 자리에 있을 거니까요. 와서 여쭤봐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함 주입 자동화 솔루션에 대해 말씀해 주신 조민성 소장님께 감사 말씀 전달드립니다.